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래야만 집을 사는 게 문제인데, 그 집값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겠다. 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정책일까요? 아니면 돈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없는 주머니까지 털어서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많이 박아놓으려는 전략일까요? 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은 경제방송 요약 리뷰 대신에 최근에 핫한 지분형 모기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괘씸합니다. 그것도 아주 괘씸합니다. 이게 본질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관심 없고, 이거 폭탄 돌리기 더 해야 돼. 지금 터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너무 강해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분형 모기지, 이게 뭐냐? 우리가 집 살 때 이 돈 부족한 거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좀 갖고 그만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 10억짜리야. 난 돈이 1억밖에 없는데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이거 못 사잖아요.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시세보다 싼 이자로 한 5억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50%는 주택금융공사가 갖고 나머지 50%는 이제 내가 갖는 조건으로 집을 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집값이 5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억만 대출받으면 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50% 갖고 있는 쪽은 주택금융공사니까 이게 정부가 투자한 거라 이게 안전한 느낌이란 말이죠. 심지어 만약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떨어진 부분을 책임을 진대요. 만약에 2억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투자한 5억에서 까는 거죠.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그때는 또 50대 50으로 나눠 갖는데요. 한 2억 오르면 1억씩 나눠 갖는 거죠. 만약에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그 상승분을 나 혼자 먹고 싶어. 그러면 돈 더 내고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까지 말만 들으면 이런 개꿀이 어딨나 싶잖아요. 되게 안정감이 넘쳐.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럴수록 본질을 봐야 됩니다. 자, 집을 산다는 거, 이 말에 담긴 본질이 뭐죠?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거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이게 나아가서 돈에 항상 따르는 이자, 그걸 어떻게 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주거 방식을 돈으로 선택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월세, 전세, 매매. 월세는 다 아시다시피 내가 다달이 돈을 임대인한테 내죠. 전세도 다달이 돈이 나갑니다. 무슨 돈이냐고요? 내가 가진 전세금을 임대인한테 내느라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 즉 이자를 받을 수가 없죠. 혹은 반대로 전세금을 대출받느라 은행에 다달이 이자를 줘야 됩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죠. 내 돈에 대한 이자와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안정된 주거와 집값 상승을 노리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지분형 모기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예를 든 그 10억짜리 집을 1억에 산다고 할게요. 자, 일단 집값으로 내 돈 1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한 은행 대출이 발생하고 이자를 내야 되겠죠. 또 5억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내 집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는 그 집에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사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지분 투자지, 집값에 변동이 없으면 그냥 내 집 50% 담보 잡고 저금리 대출 받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혹은 내 집에서 50%만큼 주택금융공사한테 월세 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온전히 내 집을 매매로 갖는 게 아니고 월세, 전세 대출, 매매, 담보, 이런 게 이리저리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1억만 가지고든 꿈도 못 꾸던 10억짜리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만드는 환상의 플랜. 이게 맞나요?
아니죠. 애초에 10억짜리 들어갈 생각이 없던 사람들한테 10억짜리 사라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 이 내 집 마련이라는 환상의 키워드를 갖고 그냥 꼬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정책일까요? 아니면 돈 없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없는 주머니까지 털어서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많이 박아놓으려는 전략일까요? 우리나라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이 키워드 하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투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도 하나의 금융 상품인데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진짜 괴랄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뭐 집 안 살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져가야 될 그들 몫의 부를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오기 바빴죠. 내 집 마련이란 키워드랑 지분형 모기지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장에 저 지분형 모기지를 집이 아니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억짜리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 하지만 내 차 마련은 워낙에 중요하니까 5천만 원은 뭐 자동차 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지분을 투자하고 4천만 원만 은행 대출 끼면 돼. 이야, 그럼 나도 1억짜리 차를 가질 수가 있네?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1억짜리 차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나한테 1,000만 원밖에 없으면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되잖아요. 아니, 꼭 사지 않더라도 대중교통도 있고요. 잠깐 필요하면 렌트, 길게 필요하면 장기 렌트, 심지어 뭐 카쉐어링, 카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애초에 그 차는 1억짜리가 맞긴 할까요? 지금 거품이 심하게 낀 건 아닐까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기 전에 야, 그냥 차는 무조건 사야지. 내 차 마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기 차 없는 사람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게 프레임을 짜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괘씸하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뭡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도 올라갈 거냐 아니면 폭락할 거냐 이걸로 뭐 연일 싸우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집을 산 사람 안 산 사람 뭐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부채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 내놔서 과연 집값이 안정화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상승이나 어마어마한 폭락 이런 거 없이 조용히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폭탄을 더 심어놓는 겁니다. 지금 폭탄 더 심어놓고 당장에만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돈의 유동성이 마르지만 않으면 몰라 나중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마치 서민들을 위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홍보하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이건 서민들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서민들에게 이것마저 못하면 서민이 아니라 빈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치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래야만 집을 사는 게 문제인데 그 집값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겠다. 이게 문제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지분형 모기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자, 다이나믹 경제TV 2025년 4월 25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